윤석열 후보는 이제 철원 백골 부대를 방문해서 앞으로 군 시설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병사 월급도 대폭으로 인상하고 국가 유공자 수당도 인상하겠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 시설을 복합타운 개념으로 묶어서 이 편의시설하고 병원, 학교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진국형 군 시설로 바꿔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광적 119 안전센터를 찾아서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30대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안보 행보인과 동시에 여성도 챙기고 또 이 청년도 챙기는 굉장히 바쁜 하루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당내 사정은 싸움질이 났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간에 정말 이 격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이준석 대표가 책상도 치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압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입장까지 내놨어요, 페북에. 왜 그러냐면은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가로세로 연구에서 방영한 이준석 탄핵한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이 링크를 걸어서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이걸 보고 뭐 누가 보더라도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이해가 됩니까? 정말 만약에 조수진 의원이 이 제정신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퇴하라, 이런 문자를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 당 선대위에서 말하자면 윤핵관 문제에 관해서 철저히 잘 대응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말 듣냐?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해서 열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수진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 탄핵한다라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돌린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요. 조금 전에 밤 12시가 넘은 사이에 조수진 의원 심야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오늘 얼마나 자기가 바쁘게 돌아갔는지 보고, 그리고 이 링크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무조건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입장문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오늘 아침 6시에 일정을 시작해서 조금 전 하루를 끝냈다. 연휴가 끼어 2박 3일로 예정됐던 지방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생겨서 조금 전에 1박 2일로 단축된 일정이 확정이 됐다. 중요한 언론 단체 행사 참석 문제도 어떻게든 끝까지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출입 기자분들의 전화 문자만 200개 정도 받았다. 그리고 아침 상황, 즉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이 정리가 잘 된 것이라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요청하는 출입기자 3분에게 전달해 드렸다. 그러니까 유튜브 링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냥 막 쏘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 라는 문자를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진 최고위원요,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참 약삭 빠른 건지 항상 일을 일으키면 또 바로 사과해요. 자, 사과를 할 일을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만 해도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수진의 이게 이 멘탈리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기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대상으로 한 이 날카로운 이런 비판, 참 그거는 뭐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당 대표를 직격하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분을 좀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가끔 비판하잖아요. 패널 정치 좀 그만하라고. 그런 것처럼 이 조수진 의원은 아직도 본인이 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래서 이준석과 조수진의 갈등, 이 정면 충돌,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는 말이죠. 신지혜 씨를 영입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신지혜 씨는요, 한국 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인데 일단 페미니스트로도 알려져 있고, 왜 지금 반대를 하느냐, 이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당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이 젠더 갈등,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 결혼, 이거를 또 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N번방 방지법,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바로 신지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탈원전, 동성결혼 합법화, N번방 방지법 찬성,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 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재영임을 반대한다.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고 지금 페미니즘은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반성평등주의 사상으로 변질됐다. 이러면서 이 하태경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말이죠. 이건 잡탕밥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M 코리아에서도 또 반대하면서 20대, 30대 남성들이 지금 국민의힘 탈당 인증 글을 올릴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간다. 특히요, 이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 예, 정신 나갔다. 그래서 이 신지의 영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정신 나갔다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홍문정답 코너에서. 그래서 이러한 홍준표 의원의 글에 댓글이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 정작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뭘 위한 영입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영입해서는 안 된다. 반문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면 영업하지 그러느냐. 아무나 영입하는 것이 중도층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는요, 신 대표 영입과 관련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라도 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바로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큰 실수다 이러면서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100분 토론에서 신 대표와 만났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던 그 사람 이렇게 묻고,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홍 의원은 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의견이 만약 충돌할 경우에는 당 대표 의견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본인이 하던 주장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발이 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수정 이 교수는 신지의 합류를 전혀 몰랐는데 아마도 이재명 아들의 도박이라든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합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 대표 합류로 인해서 20대 남성 이대남의 지지 이탈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 신 씨가 보인 이런 정치적 행보 자체가 젊은 남성들에게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본인의 이 합류와 비교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합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본인 합류할 때 이준석 대표가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신지의 이 합류 처음부터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합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인 이경민 씨가 신재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신재 합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페미니스트 신재 씨가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합류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떠나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재 씨,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합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자리만 좋은데 준다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쪽으로 투항할 준비가 됐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미 진영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정식 기득권 양대 정장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는 페미 진영의 단일 대우를 보수 정당이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가 좀 영향력 행사하는 수준으로 소위 뜨면 국민의힘이 영입하고 사실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 그러면 페미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신지혜 씨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여유로운 도시 중산층이 페미의 행보거나 그냥 뜨려고 일종의 생계형 페미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 이런 좀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은 이런 이 부대변인의 글과 관련해서요,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대변인은 글을 지우고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재 씨는요, 과거 이준석을 히틀러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견제와 압박,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여성폭력을 방관한다거나 그걸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쌓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더 건전한 토론을 이어가면 건강한 보수로서 여성, 남성, 청년, 노인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지점,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고 밥 한 끼를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요,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고 이제 새시대위원회만 합류했고요. 앞으로도 제3지대 계속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신재 씨는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이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정치 역사상 근대민주주의 이후에 약자를 공격한 대중 정치인들의 부상이 종종 있었고 히틀러도 그랬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 신지혜 씨의 이 발언도 상당히 언론의 초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이런 발언, 논평의 가치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저 신지혜 씨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적에는 이번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라. 예. 그러나 입만 이재명 같이 바뀌지 말고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여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이제 줄림은 어떻고 뮬림은 어떠냐, 사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내밀고, 이재명은 너무 진정성이 없이 신속 사과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질질 끌면서 억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김 씨가 과거에 줄림했으면 어떻고 뮬리였으면 어떻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노타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줄리 문제는 설사 이 퍼스트 레디가 된다고 해도 공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과거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김 씨가 과거에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를 보면 줄리가 어때고 하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고 너무 선정적으로 간다. 다만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이런 것은 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와 같은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뭉개고 가려고 하는 태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을 한 분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과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사과하니까 이재명은 도대체 진짜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윤석열 후보는 너무 늦게 시간을 끌며 사과를 해서 진짜 사과할 뜻이 억지로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 모두 뭐에 대해 사과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상 사과하기는 싫다는 얘기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겨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JTBC 보도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33.5 대 37.9로 집니다. 그래서 3주 만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기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상정은 4.4, 안철수는 3.7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역전을 당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30대, 40대, 50대에서 10%가 넘게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50대에서 하락폭이 크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가 8.7% 올랐고 윤석열은 6.1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재명이가 44.8, 윤석열은 36.9, 그래서 이재명이 7.9가 앞서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52.9 대 유지 39.6, 그래서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조사에서 20.4 했는데 13.3%로 교체 여론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5, 민주당이 31%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전화 면접 방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KBS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D-79인데 윤석열이 34.2, 이재명이 33.7 초접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자, 안철수하고 심상정은 둘 다 4.8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KBS 그동안에 이제 추이를 쭉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말에 다소 반등했다가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후보 선출 컨벤션 효과를 봤던 윤석열 후보도 지난달 말보다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이런 지지 추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표심이 숙제인데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평균치를 크게 밑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층이 37%나 됐는데 부동층 비율은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현재 지지하는 후보들을 그대로 지지하겠다. 예. 그리고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재명, 윤석열이가 아주 팽팽하고요. 국정과제는 누가 잘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코로나 이런 것은 이재명이가, 그리고 집값 안전, 부동산 문제는 두 후보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투표할 것이냐? 8명이 반드시 투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족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쪽이 더 마이너스예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김건희 씨 66.7, 그리고 이재명은 아들 문제 56.8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KBS에서도요, 이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이게 37, 교체다 53, 그래서 여기서도 16%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고, 문재인 긍정평가는 43.7,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7, 국민의힘이 36.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JTBC도 전화 면접, 여기에서도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KSOI의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SOI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40.3, 그리고 KSOI의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40.3, 그리고 윤석열이 37.4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하고 하나만이 아니고요, KSOI 하나 더, 이 두 군데서 윤석열이가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2대2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할 때 3대1이라고 그랬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JTBC 여론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KSOI 여론조사 두 군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려요. 자, JTBC의 이 글로벌 리서치도 이게 약간 친일 성향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JTBC가 비슷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KSOI는 아주 좌파의 대표 선수 중에 하나인 김갑수 씨. 예, 김갑수 씨가 대표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번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아주 된팡 비판을 받은 바 있잖아요. 그렇게 조심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그게 아마 지금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이제 슬그머니 이재명이를 위로 올려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드는 대목입니다. 40.3 대 37.4. 이 KSOI.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요, 윤석열이 44.4, 그리고 이재명이 3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 홍영림 전문 기자가 쭉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요, 면접 조사를 하면 이재명, ARS 조사하면 윤석열, 이렇게 높은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막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널뛰게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보냐면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조사 시점이 하루 이틀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구를 지지하냐, 또는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냐 등, 또 질문 방식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급 비호감 대결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서 대선 판세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 중도층 등에서
양쪽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한 서너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대선 판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널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특정 이슈가 처릴 때마다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지율 동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그 타격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도층, 여러분들 굉장히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도층의 경우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 11월 8일 날 48.4를 찍고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은 47.4. 그러다가 이번 12월 20일에는 41.8. 그래서 지금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11월 8일 날 24.9. 그러니까 중도층의 절반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11월 29일 날은 36.1%로 12%가 팍 올랐어요. 그래서 47.4 대 36.1. 그래서 한 11% 정도로 좁아졌어요.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이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12월 13일 날 많이 올라갔다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35.1. 그래서 중도층의 경우에는요, 11월 8일 날 24% 정도 차이에서 이제는 6% 정도 차이로 중도층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KSOI의 경우입니다.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도 이재명이가 40.3, 그리고 윤석열은 37.4로서 약 3% 정도로 지금 갑자기 역전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